그렇습니다. 네, 마이크는 요거 하나로 두 개가 안 되는 것 하나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후보 연설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오늘 후보 연설회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 연설회 사회를 맡은 민주버스 본부 선거관리위원 김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원은 좀 작더라도 어쨌든 후보님들은 간단하게 또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물어보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감 없이 어쨌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 이서강 지부장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조직의 현실이 대전 충청 지부 조직의 현실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그 많은 조합원들이 이 자리를 채워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좀 죄송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지만 그래도 두 지회장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선거로 민주버스 본부의 그 총단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거 운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후보 연설의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을 입후보하신 후보자들의 유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오늘 참석하신 조합원들의 현장 질문을 받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을 경우에 중간에서 그 지정한 공통 질문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정리 발언으로 오늘 후보 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 연설회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후보자님들은 유세 시간에는 5분, 현장 참석한 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3분 이렇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후보 유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2번부터 후보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에 등록한 먼저 후보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1번 김원수, 김광석 후보자입니다. 네, 동지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그리고 기호 2번 박상길, 정강재 후보자입니다. 네, 동지 반갑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예, 기호 2번 중간총장 수석 부본부장 후보 김강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바로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호 2번 후보조인 박상길, 정강재 후보조의 후보 유세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시네요. 예, 동지 반갑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박상길입니다. 우리 지부장 동지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부의 상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이제 대전 충청 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민주노조 총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내부의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하지 못해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회장님들 계시는데요. 초창기 저희들 민주노조 건설했을 때 조직 하나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조직을 지키는 것에 조직의 총 역량을 다 투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세월이 흘러서 일정 이제 현장이 조금은 안정화되고 하다 보니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자의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본 관련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석 부본부장 후보는 현재 부산 경남 지역 지부의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 담당 임원이었고 노조의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지부의 대역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선본의 5가지 공약에 관련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 각종 투쟁 지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교육, 선전 사업은 지역의 특성 그리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듣겠습니다.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공정대표 의무 사건들을 사례별 취합해서 신규 사업장 그리고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 제도 개선 투쟁입니다. 운수사업법, 노조법 개정 투쟁을 앞장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그리고 완전 공영제 정책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안전 정책 사업 또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대응 정책 사업 또한 저희들이 끊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직 사업입니다. 조직 사업은 우리 동기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직이 한순간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에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결을 위해서 정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임단투입니다. 현재 본부 산하에 있는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지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공통의 요구안을 만들어서 공동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단투 진행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과거처럼 자본이 쉽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투쟁만 했다 그러면 장기간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단결해서 더 크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본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임원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들이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부본부장 후보 정강재는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호 1번 김원수, 김광석 후보 조의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스 자본 박살, 고용노조 분쇄, 어깨 펴고 당당한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랑 런닝으로 함께 나온 김광석 동지가 최근에 고관절 수술을 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완쾌하셨는데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염증 지수가 좀 올라와서 어제 오늘
입원해서 좀 치료받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걸로 일단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울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조 와서 투쟁했고 그 성과를 이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일단 제가 본부장으로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현재 본부 산하에 169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관리 기업 3개 빼고 나머지 교대노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156개 소수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6개 소수노조가 지금 여기 대전 충정지부 조합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을 우리 동지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본부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15년, 20년 전에 투쟁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어이 김씨, 여기 최씨 말 안 들면 그냥 배차 내리고 결근계 하나 사용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차 사용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근계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상황까지 우리는 그런 투쟁,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투쟁이었지만 우리 스스로 현장에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투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의용노조에 말이라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일상적인 그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노조를 출범하고 복수노조 시대가 접어들고 지금 한 15년 투쟁해왔는데 현장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동지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에 있는 조합원들 그리고 기업노조에 있는 조합원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조합원들 소수노조도 구성되어 있는 우리 조합원들을 다시 한번 귀합하고 정말 우리가 민주버스 본부 중심으로 새롭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공약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입니다. 우리가 조직 확대가 안 되고 내부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투쟁해왔지만 우리 스스로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지회든 지부든 본부든 철저하게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결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공공성 강화, 완전공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나눠서 접근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완전공제 투쟁만 주장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임원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좀 2가지로 나눠서 지선 노선하고 간선 노선 구분해서 완전공제 투쟁,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따가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력근무제 분쇄 1일 2교대 쟁취 및 완성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탄력근무제 관련해서 장시간 노동과 그 다음에 임금체불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분쇄할 수 있도록 본부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현재 본부에서는 본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당선되면 본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원에 있는 경진역에 한 500명 단위를 제가 2년간 조직하면서 3년 동안 단체 교섭을 하면서 투쟁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단체 교섭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본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투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조직 확대 및 조직 강화 그리고 단결하는 민주노조, 투쟁하는 민주노조, 쟁취하는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가 희망이다. 기호 1번 김원수, 김강석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기 계신 우리 참석하신 동지들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각 후보족께서는 저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네, 참석하신 분들 손을 들고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질의 먼저 해주시죠. 후보께 질문 질문 좀 주세요. 이게 네,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서 네, 마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각 지부나 지회는 어떻게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열악하지만 그나마 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데 지금 대전 지부나 다른 지부 같은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전 지부 같은 경우는 지부 자체 내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뭐 지부장님도 야간에 가갖고 야간에 일까지 하고 계시는데 택배일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지부일에 뭐 일하는데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좀 아무래도 지부답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합원들이 어느 때에 찾아왔을 때 지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게 다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라도 본부에서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번 후보 중 먼저 받아주시면 될까요? 예, 기호 1번 기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 충청지부 유세오면 반드시 1번 질문으로 저 동지가 주신 그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공약 중에 본부 중심 단체 교섭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각 지부별로 단체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해서 단체 교섭을 이끄는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부도 사목장이 없어서 또는 지부장이 현장이 없거나 지부장이 임금 보전이 안 돼서 어려운 거를 호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실무적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교섭의 역량이라든지 그거를 보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본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단체 교섭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할 거고요. 대전 충청지부는 지금 지부장님이 생계 부분이 안 돼서 일정 부분 지금 노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또 필요하실 때 우리 지부장님도 피곤하시니까 전화도 못 받고 이런 실은 상황인데 일단은 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 지금 동지가 지적한 부분이 몇 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게 이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재정뿐만 아니라 인원이 또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본부 의무금을 인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대체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 인원을 뽑아서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본부 의무금 인상 관련해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본부 재정이라든지 사업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세 분이었었는데 한 분이 좀 퇴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으로 지금 본부를 이끌어 가는데 한 분의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동지가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현장에 도움 줄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 관련해서 뭐 이따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회계든 회의 자료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내려와서 부족하다라면 저는 이제 지회까지 그런 부분을 도움을 좀 드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서광 지부장이 워낙 실력 있고 역량은 되시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셔서 약간 지부 사무실 비운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실무적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지회에 직접 찾아가서 실무적인 여러 가지 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답변은 이따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2번 후보죠. 답변해 주십시오. 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지금 저희 후보조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첫 번째 사항이 산하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 산하에는 11개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그 11개 지역지부 중에 올 상근을 하고 있는 지역지부장님, 그리고 또한 상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계신 지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군데, 4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부가 현재 대단히 취약합니다. 본부를 지탱하고 있는, 아니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부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 부실한 지붕 위에 지붕을 하나 올린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 이 지부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지원할 건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각종 실무 관련에 있어서도 이게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공문 하나 보내는 것도 신속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본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본부가 서울에 꼭 있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취약한 지부가 있다고 하면 본부를 한시적으로, 본부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정 부분입니다. 조합비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지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조합비를 인상을 하게 되면 상하 지부 그 밑으로 지회의 사업이 축소됩니다.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회가 갖고 있는, 또는 지부가 갖고 있는 재정에서 올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 관련에 대해서 개선을 할 부분 관련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정 마련 부분을 이게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첫 번째는 저는 조합원 수 확대, 이게 정말 이제 답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되는 사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장기적인 사업 전망을 갖고 조합원 수 확대까지도 고민해서 각 지회 그리고 지부의 재정이 좀 탄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양 후보에게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버스 본부가 설립된 이후 이제 지회, 지부, 본부로 조직 체계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지부가 지부 운영이 지금 민주버스 본부로 단일적 대우로 조직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부의 역할이 이제 붕 뜰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세히 보면 지부의 역할이 붕 뜰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혜의 운영과 지부의 운영과 본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서 일단 하나 질문을 하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번 후보나 2번 후보나 보면은 중앙교섭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교섭을 하다 보면은 지혜 교섭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교섭을 하다 보면은 직접적인 교섭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지부, 지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질문 그거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저 공영제에 대해서 완전 공영제와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제 투쟁을 한 지가 길게 잡아 이렇게 볼 때 한 10년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제를 하자는 게 허공에 메아리 치는 이런 말로서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제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이거 하나의 질문을 또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두 후보가 그 당선이 되면은 중앙 교섭을 지부로 연체 일괄 의임할 수 있나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요거는 답변 좀 길기 때문에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뭉클들여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공영제를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투쟁해왔지만 정말 선언적인 그런 요구였다. 실제적으로 버스 공영제가 지금 대부분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버스 공영제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버스 공영제가 되려고 그러면 운영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을 해야 될 우리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현장에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전망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그리고 진보정당들과 함께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공영제가 시행을 되거나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민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보다 노동 조건이나 임금이 더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임금, 노동 조건, 그리고 정년, 그리고 고용 관계까지도 하락된, 계약된 그런 공영제, 가짜 공영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그런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우군들을 조합해서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섭권 문제인데요. 교섭권 관련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가 해야 될 역할과 지부 그리고 지회가 해야 될 역할 관련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부가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앙에 본부에다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권을 중앙에 일괄적으로 이미 가능한가? 그리고 본부가 또는 지부가 교섭권을 갖고 정말 현장의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 조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첫 번째 그 질문에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지금 선본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렸던 공동투쟁을 조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들죠. 현재
공공운수 노조에서 포괄이임이 지금 본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또 지부에다 재위임하는 절차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교섭권 또한 해당 지부 그리고 가능하면 지회 단위까지도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는 우리 지부장님들 그리고 지회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교섭권을 본부에다가 재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부가 정말 책임지고 그 역할을 좀 다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인단투 하나 승리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파업했다고 해서 서울시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필수 공공기획 사업장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을 개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지역만의 한 개 사업장만의 투쟁으로 돌파하기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저희들은 단결해야 되고 조금 더 크게 저희들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우리 본부가 아니 기호 2번이 우리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이 사업은 꼭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조합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질문해 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번 보죠. 네. 예, 기호 1번 김원수 김각소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1번하고 3번은 약간 혼합되고 공통된 질문이라 판단돼서 병합해서 말씀드리겠고 2번 공공성 강화 완전공유제 투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공공성 강화 완전공유제 투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수년간 많이 고민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라든지 민주버스 본부가 완전 공유제 투쟁 그리고 공공성 강화 투쟁 관련해서 주장하고 외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건 제가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공공성 강화 완전 공유제를 쟁취할 건지 제 나름대로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접근해서 투쟁할 예정입니다. 지금 강원도 양구 그 현대운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부 중심으로 재작년 작년 투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공유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안에 노동 조건이라든지 임금은 둘째 문제고 일단은 완전 공유제하고 그 공공성화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라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격오지 노선하고 이게 지선 버스겠죠. 지선 노선이겠죠. 격오지 노선과 지선 노선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완전 공유제 투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격오지 노선이나 지선 노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평가를 했을 때 완전 공유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익이다 이런 결론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맥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관리 기업의 달고갈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완전 공유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하겠다라는 인수 의향서까지 우리가 또 제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권에 있는 간선 노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준공유제를 하고 있는데 이 간선 노선 관련해서 완전 공유제 투쟁을 전개하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소모적인 투쟁을 해왔다. 나는 저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들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유제 노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방향을 좀 잡고 가는 게 맞다. 이제 첫 번째 그 가족들이 경영하는 족별 경영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족벌 경영이 없게끔 투쟁을 좀 전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승무 노동자 관련해서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 승무 노동자를 압박하는 서비스 평가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버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서비스 평가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 우리 지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무상교통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전국적으로 무상교통 투쟁을 좀 전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부장님 말씀 좀 듣고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섭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박상길 정광재 동지랑 약간 다릅니다. 제가 공약한 거는 뭐냐면 중앙 중심의 정치 투쟁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저희가 잔여력 정도 조직 규모가 되면 무조건 정치 파업해야죠. 근데 저는 정치 파업이 목적이 아니고 각 지부별로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목표로 하고 제가 교섭권을 본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단체 교섭을 한 곳에 몰아서 투쟁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각 지부별로 단체 교섭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이 아까 그 지부 역량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동지가 계셨지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 산하의 지부가 지부장님 상근이라든지 사무장이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게 또 단체 교섭이고 그걸로 인해 투쟁에서 승리하는 게 제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각 지부별로 본부가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일정 부분 실무적인 부분을 본부가 좀 떠안고 교섭과 투쟁을 본부가 안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잔여론처럼 조직 확대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본부 중심으로 정치 파업 또 경제 파업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총연맹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임금 투쟁도 민주버스 본부가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지부 그 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중앙에서 그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지혜 중심의 사업인가 지부 중심의 사업인가 본부 중심의 사업인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 지혜와 중앙이 직접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또한 그 지부와 그 중앙의 사업이 그 일괄되지 않을 때 그 지역마다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두 후보에게 잘 들었고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충분히 들었고 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영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공영제 투쟁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지식으로 쌓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별 공영제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얼마만큼 토론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런 걸 볼 때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조례 개정 투쟁을 해봤습니다. 조례 개정을 투쟁을 하면 우리가 공영제를 할 때 자본가와 버스 자본가 우리 노동자 간의 그 재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정의 투명성은 그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버스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 재정 투쟁을 하면서 중앙에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버스 보조금으로 바꿔내는 투쟁 이 투쟁을 하면 1차적으로 공영제의 50%는 그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투쟁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영제를 왜 해야 되나? 왜 버스 이용 승객의 이용 승객 버스 요금을 무임 승차를 하기 위한 우리 투쟁인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답변 들으면 될까요? 전화 좀 받으세요. 네, 받으시고. 볼게요. 왜 그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도시든 중도시든 대도시든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배기나 환경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적해내야 된다. 그게 공영제의 필요성이, 그래서 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2단계로 우리 대시민과 그리고 주변의 단체들 이런 부분에 우리 홍보해내면서 함께 공영제 투쟁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공영제는 어떻게 갈 건가,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공사도 아니고 우리가 말했던 공무원 저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국적인 버스 공사를 만들든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공사도 해봤고 공무직도 요구해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버스 공영제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두 후보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몰라도 버스 공영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지금 투쟁 과정에 쌓인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대안을 제시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좀 두 후보에게 알려고 했고, 세 번째, 제가 1번 질문과 별도로 포괄의임에 대해서 두 후보에게 질문을 했던 것은, 지금 이 포괄의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 포괄의임 어느 부분까지 포괄의임을 하고 어느 부분은 중앙에서 교섭을 할 건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면은 모든 지혜가 중앙에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과 지혜의 교섭에 대한 일정 부분들이 지부와 별개로 중앙으로 요구하게 되고 문제 제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다른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교섭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번부터 하시고 2번 하겠습니다. 예. 3분 하겠습니다. 3분이면 지부장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일단 급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이임 관련해서 저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뭐냐면, 지금 현행처럼 현행에는 재임 형태로 하잖아요. 1차적으로 공공선호제에서 민주버스 본부에 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부장님한테 제재이임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건데, 단 조건이 교섭권이 있는 지부 상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첫 번째 공약이 뭐냐면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교섭권 관련해서 일단은 과거에 해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본부장이 본부 중심에서 교섭을 진행하겠다, 이런 일관된 태도로 진행하면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조직 분란의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부하고 지회가 소통해서 본부 중심으로 교섭을 좀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받아들이면 본부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과거의 관행처럼 그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조절할 수 있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자본주의 논리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경쟁하는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면 신호 위반하고 급하게 또 다녀오는 형태, 그리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을 지금 면허증을 못 따든지 아니면 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일단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그동안 안전공제 투쟁을 진행했다라면 지부장이 말씀하신 아까 전국적 버스 공사라든지 운행의 주체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운영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지만 저는 지혜를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 지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당선되면 본부 역량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별도의 기획사업하기는 영향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제가 본부장이 된다라면 GA의 실무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회나 지부가 실무적 역량이라든지 아니 기본적인 사업 관련해서 본부에서 발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본부 기획사업이나 돈 드는 거, 그 다음에 지회라든지 지부가 별도로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은 절대 안 할 거고 일단은 본부장이나 국장들은 지회 사업에 실무적 지원하는 데 최우선으로 사업을 배치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후보 답변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기호 1번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 있어서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그걸 좀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기호 2번이 주장하고 있는 공동임단투 관련해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치 파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투쟁, 노동조건 개선 투쟁, 이것이 1차적으로 보면 경제투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정치투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투쟁이기도 하고 정치투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호 2번 선본이 주장하고 있는 공동임단투는 각 지부 산하의 교섭권을 갖고 있는 지회의 지회장 그리고 조합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요구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은 단체 협약이나 임금 협정서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일 겁니다. 교섭권을 갖고 있는 이 지회가 공통의 요구한 1차적으로 호봉제 확대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병가 확대, 유급 휴가 확대 등 합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공통의 요구안을 갖고 시기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단체 협약 임금협정서에 나와 있는 그 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시기 집중 투쟁을 하는데 공동으로 우리가 한번 투쟁을 정리해보자. 한계 사업장 투쟁만으로는 벅차니 정말 교섭권을 갖고 있는 이 지회들이, 조합원들이 공통의 요구안을 갖고 더 크게 투쟁을 전개해서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명확하게 좀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본부의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지부의 역할과 본부의 역할은 명확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개정, 이거는 중공영지 정책사업 등 각종 토론회, 시민단체들과 정책사업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 공영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영제는 저는 가짜 버스 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체가 되는 현장에 있는 버스 노동자들의 요구와 그 요구안을 담은 그냥 운영 주체 그리고 버스 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게끔 저희 기호 2번이 앞장서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답변 충분되셨나요? 네, 뭐 다른 분뭐 질의 뭐 시간이 쫓겨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축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려움이 좀 있네요. 나중에 당선되시면 충분하게 논의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그러면은 뭐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뭐 나머지 두 분 혹시 너무 네. 제가요. 이거 네. 뭐 네, 그래도 뭐 질문 예, 저기 일본 후보님께 지금 뭐 네 번째 공약 중에 본부 중심의 단체 교섭 진행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부 중심의 단체 교섭이 실질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그 지혜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사실 현실은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교섭권이 있는 지혜는 없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조직도 조직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단체 교섭이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뭐 교섭권이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놀아가시자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조직 사업에 대해서 이번 후보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본부 역할 그리고 지부 역할 그리고 지혜 역할 이 부분이 참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조직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예. 네. 이분부터 네. 이번 맞죠? 네, 이분 하시고 네. 예. 지금 저한테 해주신 거는 이제 조직 사업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사업 정말 힘들죠. 정말 민주버스 본부가 2010년도에 전략 조직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복수노조가 도래하면 전국에 있는 10만 버스 노동자 중에서 1만을 조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7월 1일에 기해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허용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1만 조직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이 조금 확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버스 노조가 이렇게 조직 관련에 대해서 정체된 이유 관련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의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 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언적이었죠. 그냥 복수노조 되면 1만 조직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선전전 진행했겠죠. 근데 저는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 조직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지금 2014년도까지 10수년간 흘렸지만 조직이 확대되는 지부와 지혜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조직이 축소된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상적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조직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민주노조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그런 진정성 있는 우리 사업을 우리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 사업의 첫 번째가 뭐냐? 여기서 전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전별금 때문에 못 온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다. 이 선거 끝나고 오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오시는 동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죽기형의 조직사업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일상적인 우리 노동조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선전 교육 이걸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부가 주도해서 정말 지부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대충지부 관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본부가 지원하는 것 고민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후보이기 전에 경기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는 경진역에 500명 단위를 제가 한 2년 동안 조직하고 단체 교섭을 3년 동안 했는데 제가 이제 본부장 선거 나간다니까 그 조직에서 저한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부장님 본부장에 가면 우리 교섭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옆 질문을 저한테 해요. 뭐냐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 동지 존중이고 조직 존중이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 스스로 자랑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본부장 선거 나가기 전에 여러 지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제일 중요한 공약이 난 두 가지 공약이다. 첫 번째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두 번째 단체 교섭을 본부 중심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각 지부장님들이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성 있게 진지하게 몇 시간씩 같이 대화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지부장님들이 그러면 만약에 본부장이 김호수 동지가 본부장으로 당선되면 우리도 일정 부분 단체교섭 본부랑 같이 진행해보겠다 이런 저한테 의견을 주셔서 염려와 본부 중심의 단체 교섭 관련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감히 좀 드리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이제 2번 후보한테 질문 드리는 거 관련해서 저도 잠깐 좀 답변을 드리자면 조직 확대라든지 조직 강화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부관이 있다라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소수노조로 구성된 게 156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수노조다 보니까 지회장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문화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영노조에서 실어서 민주노조를 했는데 조합원이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지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회 운영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천하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노동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회장이 결정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지회장하고 사이가 괜찮았을 때는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데 지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그게 이제 조직분란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체계를 아무리 소수로 노조라고 하더라도 회의 체계를 가동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북버스 이제 우리 지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진교통 관련해서 뭐 저기 지부장님이나 주회장님이나 대표사 제가 잠깐 만나봤는데 내년쯤 아무래도 민주버스 본부로 가입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얘기 주고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원에 수원여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 800명 조합원이 되는데 거기가 자누리랑 엄청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민주버스 본부 실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동지들이. 근데 이제 제가 경기지부장 하면서 경진역에 500명 단위 투쟁 이끌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수원역의 그 지도부들도 민주버스 본부로 넘어가는 거 신중히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도 한 1, 2년 정도 더 정성을 좀 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된다라면 본부 중심 단체 교섭 관련해서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지부장님들하고 해당 지회장님하고 그렇게 잘 상의해서 좀 이끌 생각이고요. 조직 확대나 조직 강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맞춰서. 그 마치려고. 아니 감사드립니다. 네. 뭐 그러면은 질의는 얼추 뭐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아서 마무리 어쨌든 하면 되겠지. 네. 오늘 이렇게 참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어려운 시간 내셔서 뭐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뭐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은 또 유튜브로 통해서 조합원들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후보조 마무리 정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1번 후보조부터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념과 투쟁력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당선되면. 현재 윤석열 정권이 우리 특히 민주노조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의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극심했고 그 화물 노동자들 투쟁에 엄호했던 건설노조를 심각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만 내도 벌써 건설 노동자들이 3여 명 구속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민주버스 본부가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런 동지들 노동자들 탄압하는 정권에 맞서 싸우는 조직이나 동지들에게 우리가 강한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연대 중심에 민주버스 본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버스 본부는 동지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도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본부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고심을 본부장 후보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 중심의 투쟁이 만들어져야만 큰 틀에서 조직 확대라든지 조직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된다라면 지역의 소수 정예의 자부심을 넘어 버스 현장의 다수의 조직력으로 크고 강한 노동자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노조 원칙을 사수하며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단결하고 투쟁해서 함께 정치하는 민주버스 본부 만들어냅시다. 단결 투쟁합시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예, 동지들 정말 휴일날 이렇게 참석을 해서 두 후보의 유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확신을 하고 또 결심을 좀 했습니다. 우리 기호 1번 우리 후보이신 우리 김원수 경기지부장님 정말 지역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지부장님이 말씀 해주신 거 그리고 지부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저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저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셔서 저도 본부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그리고 타 노조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수원에 있는 무슨 버스 회사 우리 경기지부에서 조직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다잡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야 될 곳이 있죠. 정말 열악하고 취약한 지부 그리고 지회 이걸 본부가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 관련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리 민주버스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 부본부장 후보인 우리 정강재 동지가 정말 조합원들 앞에 한 발짝 더 나가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절대 손 놓지 않게끔 하는 그런 투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동지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보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지사항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상기 임원 선거 투표 기간이 있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9시부터 29일 금요일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모바일 투표로 진행됩니다. 네, 조합원
동지들한테 가셔가지고 꼭 권리 행사 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 연설에 어쨌든 참석해주신 동지들 감사드리고 또 출마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네, 치열하게 또 이렇게 토론해주신 어쨌든 후보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 연설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